제가 오늘 준비한 라이프 코드는 자존감, 자신감의 진짜 실체, 좀 손에 잡히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자존감, 자신감 말은 너무 많은데 다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지쳤지? 옛날에는 하도 많이 말하니까 되게 중요한가 봐. 나도 가져야겠어. 그런데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이제 완전히 우선순위에 밀려났어. 아니요. 자존감, 자신감은 진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바닥인데, 기반인데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체, 또 손에 잡히는 자존감, 자신감 높이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스터디 코드 연구소에서 연구한 걸 토대로 가져왔으니까 한 번만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추상적으로 들리는 얘기들. 근데 너무 추상적이라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정의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자존감, 자신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 결국 나는 소중해.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가치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의는 맞는데 와닿지 않아요. 이걸 제가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터디 코드는 항상 자존감, 자신감 두 표현을 써요. 분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자존감은 뭐냐면 그거예요, 정말. 그냥 나는 남과 뭐 뛰어나다 낫다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소중해. 잘 와닿지 않죠? 와닿게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분야를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신념, 가치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열이 없는 부분. 복잡하시죠? 이 라이프 스타일 신념은 호불호부터 시작해요. 이 호불호가 깊어지면 신념, 가치관이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호불호. 알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항상 하는 비유. 난 짜장면이 좋아. 자, 여기에 대해서 우열이 있나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열등한가요? 아니죠. 그냥 다른 거죠. 자, 짜장면, 짬뽕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깊이 가보세요. 그냥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시 스터디 코드에 오는 우리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죠? 우리는 명확, 확신, 제대로 알고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죠. 우리는 공부하거나 인생을 살 때 대충 남들이 하는 소리에 따라서 그냥 대충 살면 돼. 이런 거 싫어하죠. 그냥 방법을 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더라도 내가 푸는 수학 문제 하나, 내가 보는 인강 하나가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수학 능력에 도움되는지를 딱딱딱 알고 공부해야 되죠. 그죠? 반대파가 보면 황당하긴 할 거예요. 우린 이게 좋은 거고 호불호예요.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반대파는 뭔지 아세요? 공부에 정답은 없어. 그 방법 공부할 시간에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이거는 짜장면 짬뽕 같은 거야. 우열은 없어. 그냥 각자 호불호인 거야. 자, 일단 호불호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그냥 넌 너 자체로 소중해. 근데 여러분 맨날 생각하시잖아요. 얼굴이 못생겼는데 뭐가 소중하냐고요. 아니 쟤보다 내가 성적이 낮고 키도 작은데 뭐가 우월하냐. 아니요.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분야를 찾아야 돼. 그게 자존감이야. 우열이 없는 분야가 그게 나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의 가장 바닥이고 가장 에센스, 가장 핵심인 신념, 가치관, 정체성. 다시 한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을 구성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신념, 가치관, 정체성이다. 신념, 가치관, 정체성. 쉬운 말로 호불호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뭐죠? 우열이 없는 데인 거죠.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걸 딱 하고 나면 뭐가 된다? 자존감이 지켜지고 생기는 거예요. 조나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게 난다 어떡하라고 아까 말했죠. 나는 명확파야 어쩌라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우월하다가 아니에요. 난 그냥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열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남과 비교하느라 상처받을 필요 없어. 나 자체로 그냥 존재의 가치가 있다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 자체를 그냥 사랑한다가 뭔지 아세요? 우열이 없고 이게 난데 뭐. 그게 자존을 실제적으로 손에 잡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근데요, 우열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의 영역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할게요. 스터디 코드가 규정한 코드예요. 알겠죠? 맞아요. 우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못하잖아요. 자신감은 떨어지죠. 자존감은 떨어질 필요 없어요. 이건 우열이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못하는 부분은 자신감이 떨어질 뿐이죠. 일단 9번. 두 번째, 근데 이 자신감도 그냥 당장 못한다고 무조건 훼손돼야 되느냐? 그것도 봐야 돼요. 첫 번째, 1번을 다시 갖고 올게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좋아하지 않는 분야라서 그럴 거예요. 물론 공부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앞으로 20살 넘어서부터는 내가 정말 호불호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를 해야 돼요. 그 분야가 아니라면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일까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분야인데 그것까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말하잖아요. 노력하는 놈, 즐기는 놈 못 이긴다고. 1번. 내가 1번 연결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과 다른 분야에서 괜히 못한다? 그건 상처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인생 살면서 있잖아요. 우직파가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선 별로 상처를 안 받는 게 저는 그냥
애매하게 막연하게 우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다시 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과 흥미가 안 생겨요. 거기서 못 하잖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안 좋아하는 분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못 하겠지. 두 번째, 좋아하는데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돼서도 억지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도 해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때도 무조건 내 잘못으로 자책하지 말고 외부 요인 없는지 찾아보라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죠.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잘못돼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21년 동안 학생들 정말 많이 만나면서 본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학생은 엉망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봐봐요. 엉망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방법을 잘못했어. 방법을 고쳐야지. 이 생각은 안 하고 자책으로 끝나요. 자책, 이게 자신감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어떤 걸 못할 때에는 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외부 요인을 찾아보세요. 그죠? 방법까지도 완벽한데 노력을 못해. 그때는 약간 자책해도 돼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스터디 코드 수많은 영상을 보세요. 그것도 방법은 완벽한데 노력을 못할 때 그 노력에 대한 공부, 자극, 동기부여에 대한 관점이 없을 수도 있어. 끝까지 외부 책임을 돌리라고, 제발. 그게 자신감을 지키는 방법이야. 단순히 그냥 핑계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책임을 돌려서 외부가 완벽해질 다음에 그 다음에 자책하라고. 여러분은 외부 방법이 잘못된 거를 잡지도 않고서 무조건 자책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깎이지. 복잡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라이브 채팅창에도 항상 말하잖아요. 와, 조남욱 코치님은 진짜 뭔가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요. 뭔가 뿜어져 나와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우리가 오늘 쓴 용어로 해볼게요. 넘쳐나죠. 그러니까 왜 제가 자존감과 자신감이 단단한지 아세요? 자, 오늘만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제 호불호부터 시작해서 파서 그냥 남들과는 다른, 우열이 없고 틀린 게 없는 제 정체성을 규정했어요. 저는 명확파 확신파예요. 그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 남들이 무슨 악플을 달아도 난 다른데 어쩌라고. 상처받지 않아요. 나 자체로 소중해요. 나 자체로 그냥 나를 받아들여요. 사전말로 모든 남는 사람이 말하는 추상적인 자존감이 실제로 와닿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 우열이 없는 나니까. 두 번째, 제가 어떤 분야를 하면 우열이 있는 분야로 들어갔어요. 못할 수 있죠. 먼저 뭐부터 먼저 보는지 아세요? 좀 내가 좋아하는 분야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분야야? 안 맞네. 그럼 못해도 상처받을 거 없지. 내가 싫어하니까 못하는 거지 뭐. 두 번째, 좋아하는 분야예요? 또는 억지로 해야 돼요? 방법 확실해? 나 방법 아는 거 맞아?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 뭐냐면 방법 문제지 뭐. 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내 자신감을 지켜요. 그리고 방법을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럼 잘하게 돼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방법이 잡히잖아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조나무는 딱 오늘 제가 말한 이 라이프 코드에 의해서 제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와, 저 사람 엄청난 뭔가 뿜어져 나와. 나도 저 사람처럼 시원시원하게 살았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자존감, 자신감, 말은 너무 많은데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들만 있어서, 그죠? 얼굴이 못생겼는데 저 자체로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해소해 주지 않아서 자존감, 자신감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그 실체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라돌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도 좀 알았었는데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강다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열을 세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감의 정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존감의 코드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자존감은 우열이 없는 부분에서 탄생한다. 다시, 나 있는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열이 없고 그냥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적 근거로 연결하면, 그러면 우열이 없는 분야를 먼저 지켜내고 그걸 내가 확 꽉 잡고 있으면 지켜지겠네.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되는 거죠. 그죠? 파랑님, 맞아요. 저는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책만 했네요. 저는 이후 제 삶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라이브 끝나고 A4 용지에 저에 대해 써보면 탐구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하게 태어났어, 유전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못하게 된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어떤 외부 요인은 없는지, 그게 완벽한 다음에 자책해도 늦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자책을 해. 알겠죠? 박지윤님, 근데 그건 남 탓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근데 설명했죠 이미. 외부 요인을 찾으라는 게 무조건 핑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다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 상태로 가려는 거니까 단순히 남 탓주의랑은 좀 다른 겁니다.
기타 회장님,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의심한 것도 필요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다시 자존감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 신념, 가치관은 틀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제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오늘 제 말을 잘못 들은 거야. 여기는 틀림과 맞음이 없는 우연. 다시 짜장면을 좋아하는 당신은 틀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인생 낭비죠.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뭐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자신감 쪽이겠죠. 우열이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방법이 틀릴 줄 알았을까? 내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내 방법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뇌를 빼요. 내가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 방법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 이렇게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리되시죠?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돼요. 자존, 자신.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서도 맞고 틀리고는 일단 내 게 아니고 내 외부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집중하면 자존, 자신이 지켜지는 거죠. 유주상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남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감의 개념에 대해서 오개념을 갖고 있거나 실제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자기가 되게 안 좋은 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야. 그죠? 근데 이 플러스 감각을 나 혼자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느끼려는 게 아니라 남을 내려가지고 남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래봤자 0점인 거야. 저는 이걸 0점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그런 거죠. 그죠? 제가 말했죠. 스터디 코드도 언제 공격 들어올 거예요. 조나모를 언젠가 까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조나모든 어떤 공인이든 연예인이든 다 까내리는 건 뭔지 아세요? 0점 인생이죠. 다 마이너스 하면 자기가 우월한 것 같으니까 되게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우월해! 라고 봤는데 알고 보면 0점인 거죠. 그죠? 플러스로 살고 있는 사람을 다 까집어 내렸는데 자기는 빵점인 거죠. 되게 우울한 삶인 겁니다.